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초완성반 이제 19강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강의서부터는 이제 대운, 세운 보는 법, 1번 이제 행운법이라고 합니다. 자, 행운법, 운이 움직인다 뭐라고 해서 운 보는 법입니다. 그동안 보통은 명리학 기초 과정에서는 사주 원국 해석하기도 이제 정신이 없죠. 천간도 봐야 되고 지지도 봐야 되고 천간지지가 합쳐져 있는 간지도 좀 봐야 되고 간지들의 상호 관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원국 해석을 통해서 이제 원국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해석되어 있으니까 뭐 연주하고 월주를 인생 전반부, 일주하고 시주를 인생 후반부, 또는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그래서 사주 원국 안에도 일종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제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변화사항인 운에 대한 요소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과 세운, 행운론,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이제 사주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법, 이제 운과 원국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뭐 이제 이게 구색을 다 맞췄다. 배울 거 다 배웠다. 이제 그 외에 배우는 건 부록이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무래도 천간, 지지, 그다음에 천간, 지지 상호관계, 그다음 운. 근데 운에는 이 운이라는 거는 흐를 운이죠. 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운, 세운.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짜리 운의 묶음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속에서는 이제 대운이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쓰죠. 뭐 인생에 한 번 오는 무슨 큰 행운의 운, 뭐 이런 거를 대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표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10개짜리 운의 묶음, 뭐 라지 사이즈 운,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짜리 운의 묶음을 세운 또는 연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연운보다는 세운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도 세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1년짜리 운하고 10년짜리 운, 이거를 더 확장하거나 더 좁히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운을 더 확장을 하면 30년짜리 운의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신유술이라면 가을 대운이 되는 거고, 뭐 해자축하면 겨울 대운이 되는 거겠죠. 30년짜리 운의 묶음. 그러면은 이 30년짜리 운의 묶음 내에서는 흐름이 비슷한데, 이 30년짜리 운의 묶음이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운의 변화가 비교적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체감하기로 좋게 발현될지 나쁘게 발현될지는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가을 대운이 겨울 대운으로 바뀌거나, 또는 겨울 대운이 가을 대운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은 우리가 인생을 뭐 60년 정도 산다 그러면은 큰 30년짜리 대운 2번 바뀌는 거 경험할 거고, 요즘에는 기본 80년에서 뭐 많게는 90년까지 살고, 요즘 이제 100살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운 3번 넘어가거나 잘하면 4번 넘어가는 것도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대운 3개 묶은 게 계절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식 명칭이 있는데 흔히 쓰이는 명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운이나 세운보다 작은 운을 월운이라 그러죠. 월운. 그럼 월운보다 더 작게 내려가면은 일운. 그럼 뭐 일운보다 더 적게 내려가면 시운.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작은 톱니바퀴들이 막 돌면서 좀 큰 톱니바퀴들이 서서히 돌고, 또 더 큰 톱니바퀴들이 서서히 도는 그런 레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운의 흐름은 이 높이 차이가 있어요. 높이 차이가. 그러니까 대운하고 세운을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게 될 텐데, 사실 그것만 보면 거의 다 본 거지. 왜냐하면 호신쌤은 뭐 굳이 월운까지는 크게 보질 않거든요. 이게 월운 나부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굳이 월운까지 신경 써야 되나? 뭐 이런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은 대운은 그 국가 정책이고, 세운은 지자체 정책이에요. 지자체 정책. 근데 가끔 국가 정책하고 지자체 정책이 다르게 가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일명 대운과 세운의 충돌 같은 거예요. 대운은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세운은 겨울이야. 그럼 이건 여름운인가요? 겨울운인가요? 그러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여름인데 작은 카테고리 안에서는 세운인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로 비유하자면은 전체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전체적인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그 안에서 일부 슬픈 장면이나 뭐 무서운 장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음에 주식으로 치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세 상승운인데 이 대세 상승운의 기간 중에서도 일부 이렇게 내리는 구간, 눌림목 구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세 상승 중에서 좀 많이 올라가지 전체 상승 추세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으로 치면 뭐 121선, 뭐 91선, 뭐 31선, 뭐 5일선 뭐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 때는 뭐 91선, 121선, 뭐 361선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고, 단기적 추세는 5일선이나 31선의 추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운이라는 것도 대운은 인생의 커다란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 세운은 그 추세 안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변화하는 기운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결국 나락으로 갔다. 뭐 이제 이런, 그럼 이제 뭐 이게 만나서 하향 추세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뭐 마냥 하향 추세만 있었을까? 뭐 그 중에는 이제 즐거운 추억들도 좀 있겠죠. 하지만 좀 평균보다 아주 좀 뭐 이게 밑에 깔리는 운도 있었을 거고 다시 좋아지는 운도 있었을 텐데,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내려갔다 또는 뭐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동과 파장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운과 세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서로 반대 기운으로 충돌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군. 제가 가끔 종종 비유하는 뭐 겨울 중에 따뜻한 날 또는 겨울 중에 추운 날 또는 여름 중에 따뜻한 날, 여름 중에 추운 날 뭐 이런 비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운은 여름인데 세운은 겨울이다 라고 치면은 그거는 여름 중에 시원한 날이나 여름 중에 차가운 날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름에 시원한 날이면은 뭐 한 영상 15도, 뭐 영상 10도 정도 되죠. 근데 여름에 더운 날은 뭐 영상 40도, 영상 43도,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 더운 날은 진짜 더운 거고, 여름에 추운 날은 그게 추운 날이 아니라 그냥 여름인데 비교적 시원한 날, 한산한 날 정도로 봐야겠죠. 반대로 겨울에 따뜻한 날, 지각 겨울에 따뜻해 봐야 뭐 영상 10도 정도겠죠. 그럼 겨울에 추운 날, 그럼 영하 30도. 뭐 올 겨울에 뭐 러시아에서는 영하 40도 막 이랬다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 날은 정말 추운 날인 거고, 겨울에 더운 날은 그냥 좀 포근한 날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힘이 동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장님의 명령과 대리님의 명령의 차이 같은 거야. 근데 내 직속 상사는 대리야. 나는 지금 신입사원인데 직속 상사는 대리고, 그 대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는 과장이야. 그럼 과장의 의사와 대리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어. 다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과장이 지시 내린 한도 내에서 대리는 자신의 자율권 한도 내에서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일부 태업을 하거나 뭐 일부 할 수 있는 거지, 지가 반항을 한다고 해서 뭐 과장의 말을 들이받는다? 뭐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들이받고 뭐 물러나겠지. 뭐 이런 형태들. 특히 대운과 세운은 어떤 파워가 있냐면, 대운은 10년 동안 작동하고 세운은 1년 천하야, 1년 천하. 그럼 뭐야? 1년 동안은 세운이 나는 대운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들이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1년이야. 그리고 세운은 계속 변해. 그리고 설사 들이받더라도 무조건 6년 후에는 반대 기운으로 가. 그러면 6년 후에는 결국 대운의 기운과 세운의 기운이 일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대운의 뜻은 관철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금융실명제를 나라에서 금융실명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있는 재벌들이 나는 금융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금융내역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몇 달 버티다가 몇 명 구속되고 몇 명 잡혀가고 몇 명 해외 도피하다가 결국은 금융실명제에 자신의 통장을 다 깠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그 도의 정책과 시의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우리 수도권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서울시의 정책과 경기도의 정책이 다를 수 있겠죠. 가령 서울시와 김포시가 짝짝꿍 해가지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 맘대로 경기도가 허락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 군데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김포시에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충돌이 난다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자, 대운하고 세운은 10년짜리 운과 1년짜리 운의 어떤 결합이나 충돌이다. 이제 그런 조화 속에서 보는 거고, 이제 대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대운의 뜻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세운은 그 사이에서도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한 10몇 년 전에 그 학교 급식이 완전 무료화되는 그게 10몇 년 전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당연히 학교에서 급식 무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10몇 년 전만 해도 그 정책을 말하면 포퓰리즘, 뭐 좌빨 막 이런 소리들이 자꾸 왜 그런 거에 자꾸 이념을 들이대나 모르겠어. 밥 주면 좋은 거지. 우리나라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선진국들도 또 밥 다 주는데 아무튼 나라에서 그 급식 무료화를 했는데 끝까지 버틴 지역이 있어. 어디? 그 경상북도였나 아마 경상남도였나 경상북도 아마 그 도지사가 아마 우리는 그 정책에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급식을 가장 늦게 시행했는데 결국 시행했어. 결국 왜 다른 지역은 다 학교에서 애들 밥을 공짜로 주는데 왜 여기는 계속 돈을 받아오고 애들이 도시락을 싸와야 됩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의 차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 정책과 내 직속 상관의 차이, 군대로 치자면 사당장의 지시사항과 내 직속 상관인 중대장의 지시사항 정도의 차이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이 서로 기운들이 충돌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데 결국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사업운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는 이제 사업 정리해라 이러고 있는데 세운에서는 올해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운이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될 때 후퇴할 준비를 좀 해야 돼.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대운이 이제 그만 정리하시지. 너 이제 돈줄 끝났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아니야 올해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 세운이라는 것도 3년씩 묶어가지고 3년 정도가 같이 움직여요. 세운도 한 3년 정도씩은 같이 움직여.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직장 다녀야 될 사람들이 가끔 사업 차리면 최대 3년이잖아. 이게 호프집 차리면 최대 3년이죠. 보통 2년까지도 버티고 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 때 철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같은 거고, 반대로 대운에서 이제 너 앞으로 사업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는 아니야 너 올해 내년 힘들어 라는 운이면은 좀 기다렸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사업을 차렸으면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고 2년을 버티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대운과 세운 이제 행운론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원국과 운의 관계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은 고정된 판과 같다. 행운은 운이 흐르는 시간적 개념을 만들어준다. 사주 원국은 운이 만들어준 시간의 개념에 따라 8개의 글자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그러니까 억제되기도 하면서 운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내 사주 원국에 식신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운에서 편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식신성의 억제, 제한, 아니면은 뭐 선별, 선택, 이제 이건 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하자. 뭐 이런 형태의 분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내 사주에 재성이 있었는데 식신상관운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재성 기운이 뿌리를 얻어서 더 강하게 작동을 하겠구나. 또는 재성 기운이 있는데 관성운이 왔다. 그러면 재성의 다음 단계가 관성이니까 돈 벌고 조직을 확충하다. 돈 벌고 깃발을 세우다라는 형태로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무비겁 사주에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하는 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개입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운이 없는 사주 원국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모습이나 운의 흐름으로 생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요 참고 그림으로 오르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비유를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오르골을 비유를 했어요. 요 고정되어 있는 핀이 사주 원국.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운. 그래서 요 원통이 땡글땡글땡글 돌아가면서 요 띵띵띵띵 튕겨서 다양한 소리를 내준다. 사주라는 거는 좀 복잡한 오르골과 같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 중에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운을 천간과 지지 5년씩 나누어 보는 관점에 대해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샘플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천간지지 5년씩 나누어 본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만약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경신일주면 지금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근데 현재 을해대운이에요. 그럼 을해대운 중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거를 통으로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짜리 운의 묶음인데 이 천간 지지 두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원국 8글자에다가 대운 두 글자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은 어느 레벨 정도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주의 월주 레벨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략 레벨 수위가 이 월주의 레벨 정도로 대운의 힘이 작용을 해요. 가령 뭐 일주가 나고 뭐 월주가 사장님이고 뭐 연주가 회장님이고 정도라고 본다 그럼. 근데 회장님은 거의 경영에 개입 안 하시고 뭐 정도라고 본다면 사장님이 주로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장님과 동급 레벨의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사장님한테 야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장님 명령인 거야. 이게 월주의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대운은 천간 5년, 지지 5년으로 나누어서 천간에 있는 을목은 대운 전반부에 5년 동안 작동을 하고 지지의 해수로 들어온 글자는 나머지 후반 5년, 6년부터 10년 사이에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꼭 그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시험을 잘 풀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대충 맞아. 왜 그러냐고 묻지 마. 아무튼 그렇게 풀면 대충 맞아. 꼭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책에 꼭 이렇게 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일종의 그 여러 명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구전되는 어떤 뭐 팁 같은 요소인데 이거는 그 사주를 좀 뭉뚱그려서 볼 때는 이게 얼추 대충 맞아요. 왜냐하면 천간은 작용력이 빠르고 지지는 작용력이 대체로 좀 천천히 나타나요.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비행기 미사일부터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적 지상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근데 뭐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 뭐 지상군이 먼저 나타나고 뭐 공군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는 기운들부터 먼저 가서 그 전쟁을 벌이고 좀 무겁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기운이 그 다음에 날라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 느낌이야. 근데 사주에서 천간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들이고 지지는 좀 둔중하게 움직이는 형태들. 항공모함으로 치면 천간은 탑재기고 저기 지지는 그 캐리어예요. 캐리어, 전투기 캐리어. 그 본체라고. 맨 처음 항공모함이 전투를 벌이면 항공모함이 먼저 나타나나? 함재기가 먼저 나타나죠. 미사일 순양함한테는 그 미사일이 천간이고 그 미사일 그 전함 본체는 지지야. 먼저 미사일부터 쏴대고 함포부터 쏴대고 기관포, 발칸포, 함포부터 쏜 다음에 적이 나타난단 말이야. 내 눈에 시야권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천간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 지지가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간 5년, 지지 5년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근데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봐도 뭐 얼추 맞기는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걸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참고 정도 하시라라고 봐야 돼요. 호신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하면은요. 이 을해대운의 기운이 이게 결론, 궁극적으로 답을 낸다 그러면
이거 을해대운은 그 10년 동안 계속 작동해요. 10년 동안 계속 작동하는데 근데 작동을 하더라도 해당 세운에서 이 천간기운이 잘 작동하는 시기와 좀 방해를 받는 시기가 있다 정도예요. 사장님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 직속 상관인 과장이나 부장이 좀 어영부영 과장부장이 그거를 뒤로 미루거나 과장부장은 정책이 달라서 새로 바뀐 사장이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우리는 그 정책 따르고 싶지 않아. 뻗팅기다가 몇 년 후에 따를 수도 있어. 대운과 세운이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느냐, 대운과 세운이 서로 다른 시기에 움직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보죠. 대운 안에 세운이 종속이 됩니다. 대운의 범위 안에서 세운이 움직이는 거야. 여름 안에서 따뜻한 날, 추운 날이 있는 거지. 뭐 여름에 추운 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영하 20도로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름이라는 에리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춥거나 더운 날이란 말입니다. 그 사장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부장의 재량권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설사 부장의 재량권이 사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런 상황들은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빠르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을해대운이라는 대운에서 세운이 움직일 때는 이 을해대운 안에 세운이 지금 이게 있는 거죠. 이 세운에서 이거 천간 목기운이 여기 있는 10개의 세운 중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요때겠지, 요때. 요때가 가장 잘 작동하겠지. 그러면 요 을목이 가장 작동을 잘 안 할 때, 방해받을, 세운에 의해서 지장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 다 요때겠지, 요때겠지. 금이겠지. 요놈이 제일 작동을 잘하고, 요놈이 대운의 메시지가 제일 작동을 안 하겠죠. 대운에서는 목을 펼치라 그랬는데 세운에서는 싫거든요. 저는 금을 펼칠 거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의사들 진료하라 그랬는데 저 사직서 낼 거거든요. 지금 세운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이길까? 시간이 긴 편이 이긴다. 결국 시간이 긴 편이 이긴다예요. 1, 2년 동안은 요 을목이 잘 발동을 안 하겠지만 발동을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죠? 이웃 마을에서는 지금 무슨 시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을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든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작용이 서서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그 작용이 아직 안 나타나는 겁니까?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죠. 그 다음 요 수의 기운은 을목의 준비 단계인 거고, 목세운은 요 을목이 드디어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 상태인 거고, 요 화기운은 이게 뭐죠? 대운에서는 을목쓰라 그랬는데 세운에서 화까지 쓰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기 사장님은 박수를 5번만 치면 된다 그랬는데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10번을 치겠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 그랬는데 그 밑에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투도 씌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운에서는 을목까지 밀어주는데 세운이 오버하는 거죠. 이제 세운에서는 나 화까지 갈 거야. 관성까지 갈 거야. 나 이걸로 이름 좀 날리고 명예 좀 떨치고 조직 좀 강하고 깃발 좀 세우고 나 화로 좀 명예 있게 나죠. 방송에도 좀 보도자료 내고 할 거야. 라는 형태로 화까지 가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는 천간 기운이 가장 잘 작동하는 시기는 준비 단계, 본론 단계, 오버 단계, 좀 더 나가는 단계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이 토기운이 들어오면 현상 유지. 아무튼 토기운은 현상 유지야. 지금 수준에서 현상 유지. 그래서 제가 토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집값 정책은 목화토금 수준에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집값 정책은 토야, 토. 토가 뭐죠? 현상 유지. 올라도 사회 문제가 벌어지고 내려도 사회 문제가 벌어져. 설사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좀 서서히 내리거나 좀 서서히 올라요. 지난 2020년, 2021년처럼 미친 듯이 올랐다가 지금 2022년, 2023년도로 미친 듯이 떨어져 버리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정권은 욕먹어. 정책은 욕을 먹는단 말이죠. 토의 정권이에요. 자, 토가 나오면 이 상태에서 현상 유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엔 또 금이 오겠죠. 그러면 그 전에 세웠던 목의 환경이 또 방해를 받거나 지장을 받는 세운을 좀 억제되는 현상들을 만나게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지지에서 해수의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해수는 을해대운 중에 어느 글자에서 가장 잘 발동이 될까? 근데 이거